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할 때 늘 대단한 기술, 특별한 운 혹은 탁월한 재능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경영해오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삶의 질서는 곧 부의 질서다.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그 계획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힘은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원리를 가볍게 여긴다. 피곤해서, 바빠서, 오늘만은 쉬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공간을 방치한다. 그러나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작은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공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도, 사고도, 인생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 나아가 한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 최소 단위의 훈련이다. 내가 회사를 세우고 사람들을 채용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이나 책상은 예외 없이 단정했다. 반대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일정도 재정도 흐트러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방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미루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 누적된 결과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방이 어지러운 이유를 대개 환경 탓으로 돌린다. 원래 집이 좁아서 그렇다. 정리할 시간이 없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손이 안 간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반드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잡는다. 정리는 집이 커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리는 의지의 문제이지 공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경영을 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능력이다.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맡을 수 있다. 자신의 책상 하나, 서랍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 명의 직원과 수백억의 자금을 다룰 수 있을 리 없다. 삶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 무너진다.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다. 사고가 명확해지고 감정이 정리된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든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어질러진 공간은 심박수를 높이고 불안을 유발하며 판단력을 흐린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기업 경영에서도 똑같이 확인해왔다. 위기에 흔들리는 회사는 반드시 내부 질서가 무너져 있었다.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조직이 큰 위기를 버텨낼 수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정리정돈은 곧 삶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우며 언제나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믿었다. 사업도 인생도 관계도 모두 기본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본 중 하나가 바로 정리의 기준을 가진 사람인가이다. 청소는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맑게 만드는 과정이다. 어질러진 공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변명을 낳고 불만을 키운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사람에게 명확한 목표와 차분한 태도를 선물한다. 부자들이 청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깨끗한 방이 아니라 깨끗한 정신을 얻기 위해 정리한다. 결국 부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면 먼저 내 공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말하면 늘 같은 말을 한다. 정리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집이 좁아서 어질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바쁘고 힘든데 청소까지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착각이 숨겨져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정리할 수 있다고 믿고 부자는
정리를 하면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다. 나는 창업 초기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시절을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도가 환경을 먼저 바꾼다. 작은 방이라도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삶도 그렇게 끌고 간다. 반면 넓은 집에 살아도 질서 없는 사람은 그 넓이를 감당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정리정돈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보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도 절대 정리를 하지 않는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놓고 더 많은 혼란 속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의 태도를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정리정돈을 사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정리를 자기 관리의 출발점으로 여긴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시간도 정리하고 감정도 정리하고 소비도 정리할 줄 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비로소 돈을 다룰 자격이 생긴다. 돈이란 혼란을 싫어한다. 내부가 정돈된 사람에게만 돈이 머문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간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다. 환경 탓, 직장 탓, 스트레스 탓, 부모 탓. 그러나 정리정돈은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멈추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잡는다는 선언과도 같다. 부자는 이 과정을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과만 원한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진다. 정리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보여준다. 서랍을 열어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소비해 왔는지 보이고 책상을 보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보인다. 방의 상태는 거울처럼 그 사람의 현재를 투명하게 비춘다. 그리고 그 거울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실패한 사업가들을 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큰 비전을 말했지만 그들의 공간은 늘 혼란스러웠다. 종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책상은 늘 서류와 쓰레기와 미뤄둔 일들로 가득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뤄둔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이 정리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혼란은 결국 회사 전체로 확산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묻고 싶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가? 정리를 못해서 시간이 없는 것인가? 부자는 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안다. 정리해야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이 있어야 미래를 가꿀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공간을 방치하지 않는다. 정리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삶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본다. 가난한 사람은 돈과 능력을 먼저 바라보지만 부자는 하루의 시작과 공간의 구조부터 점검한다. 왜냐하면 외부 성장은 내부 정돈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정리정돈 철학은 단순하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공간에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삶도 없다. 이것이 진짜 차이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외면하는 원리다.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방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아왔다. 공간이 먼저 무너지면 마음도 그 공간의 리듬을 따라 무너진다. 마음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다. 어느 쪽이 어지러우면 반드시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구조다. 나는 회사를 만들고 수많은 인재를 채용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정돈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고가 정교하고 감정이 안정적이며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 반면 책상 위가 늘 어수선한 사람은 감정의 진폭이 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회피를 먼저 떠올리며
우선순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다닌다. 방이 복잡하면 사고도 복잡해지고 방이 혼란스러우면 감정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혼란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일부터 무너지게 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어질러진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힌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사람은 자신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절망을 느낀다. 이 절망은 조용하지만 매우 치명적이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하고 변화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정리된 방은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관리하고 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주는 안정감은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력하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 정리를 감정 관리의 기초로 삼는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일이 많아서 정리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간에 질서를 주면 감정에도 질서가 생기고 감정에 질서가 생기면 하루가 안정되며 하루에 질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기를 자주 맞았다. 시장에서의 위기, 재무 위기, 인재 부족, 기술의 변화. 그러나 언제나 큰 위기는 내부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찾아왔다.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부가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위기는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이 경험은 나에게 한 가지 진리를 남겼다. 혼란은 더 큰 혼란을 부르고 질서는 더 큰 질서를 부른다. 개인의 방도, 회사 조직도, 인생의 구조도 똑같다. 작은 혼란을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작은 질서를 세우면 큰 성장을 부른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안정시키는 출발점이다. 사람의 마음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질서가 잡혀도 다시 중심을 찾는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 결국 성공을 가까이 하게 된다. 부자가 정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마음이 공간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돈을 지키고 기회를 잃고 중요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을 지키려면 공간을 지켜야 한다. 삶을 바꾸려면 책상부터 바꿔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부터 정리해야 한다. 마음과 공간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실패도, 어떤 몰락도, 어떤 불행도 아주 작은 방치에서 시작된다. 그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가볍게 넘기는 일들이다. 정리하지 않은 책상, 무심히 벗어놓은 옷, 씻지 않은 식기, 내일 하면 된다는 마음, 미뤄둔 문제 하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흐름을 분명히 발견했다. 방치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방치는 시간이 쌓이면 추락의 프로세스로 변한다. 가난한 사람의 삶이 꼬이는 것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정을 보면 직면하려 하지 않으며 책임이 생기면 미루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회피한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일은 쌓이고 감정은 무너지고 삶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미끄러져 간다. 나는 이 현상을 작은 혼란이 큰 혼란을 부르는 중력이라고 부른다.
어지러운 방은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하지만 그 방치가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무력감이 자리 잡는다. 이 무력감은 일상을 잠식하고 선택을 흐리며 결국 모든 영역을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왜 방치가 위험한지 모른다.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식한다. 방이 어질러지듯이 삶도 어질러진다. 사람은 눈앞의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해 중요한 일보다 쉬운 일부터 처리한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린다. 그러나 부자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그들은 방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방치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일이 많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치를 쌓아두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은 업무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잃어버린다. 감정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흐려지고 결정이 흐려지며 결국 삶의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방치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문제를 작은 단계에서 끊어낸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인을 분석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즉시 중심을 잡고 공간이 어지러우면 바로 정리한다. 이들은 알고 있다. 큰 실패는 작은 방치에서 시작된다. 추락의 프로세스는 조용히 진행된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인간은 점점 긴장하고 긴장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릿한 판단은 잘못된 선택을 만든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나는 이 흐름을 기업에서도 사람의 인생에서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났지만 사소한 방치를 반복해 결국 무너졌다. 반면 평범한 사람도 작은 정리를 꾸준히 이어가 성공의 바닥을 단단히 다져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다. 부자들은 정리를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정리를 추락을 막는 안전장치로 본다. 방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삶 전체를 지킬 수 있다. 작은 혼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야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결코 추락하지 않는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다. 방치하는가, 정리하는가, 미루는가, 바로 해결하는가. 이것이 부와 가난의 갈림길을 만든다. 추락을 막고 싶다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정리해야 한다. 삶은 작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 편에 선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다. 겉으로 아무리 이성적인 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 그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마음속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다. 감정은 마음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감정은 공간에서 태어난다. 사람이 어질러진 공간에 오래 머물면 그 공간은 반드시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짜증이 쉽게 올라오며 집중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마음은 점점 삶을 통제할 힘을 잃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인재를 보고 조직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어지러운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정 관리도 어지럽고 감정 관리도 어지러웠다. 업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쉽게 불안해하며 문제 앞에서 빨리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지면 판단이 무너졌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감정이 불안정한 직원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흐트러진 감정이 흐트러진 결정을 만들고 흐트러진 결정은 조직 전체에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들은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먼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그 환경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리된 공간, 통제된 책상, 깨끗한 방,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부자들의 공간이 왜 대부분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다.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가 선명해지고, 사고가 선명해지면 불필요한 행동이 줄고, 불필요한 행동이 줄면 힘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이 무너져도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상사 때문, 돈 때문, 스트레스 때문, 환경 때문. 하지만 감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반드시 흔들린다. 흔들린 마음은 목표를 잃고, 목표를 잃은 사람은 그 어떤 성장도 만들 수 없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정이 흔들리면 즉시 공간부터 점검하라. 회의실이 어수선한가? 책상 위에 미뤄둔 일들이 쌓여 있는가? 서랍 속에 불필요한 물건과 과거의 실패가 섞여 있는가? 그렇다면 조직의 감정도 이미 흐트러져 있다. 기업은 감정으로 무너지고 개인도 감정으로 무너진다. 감정은 흐름이다. 그 흐름은 공간이라는 그릇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좁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감정을 답답하게 만들고, 분명한 구조를 가진 공간은 감정을 넓게 한다. 그릇이 좁으면 마음도 좁아지고, 그릇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 이것은 경험으로 증명된 진리다. 나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는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늘 정리를 최우선으로 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것만 두었고, 서류는 종류별로 정돈했고, 정리되지 않는 공간을 방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어수선한 공간은 결국 마음의 적이다. 사업의 판단은 감정에 의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리더는 마음이 흔들리면 조직이 무너진다. 감정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리정돈은 감정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감정을 지킨 사람만이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 성공은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간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출발점은 단지 이것뿐이다. 지금 있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 감정이 흔들릴 때 방을 정리하면 마음은 즉시 중심을 찾는다. 그러므로 부자는 공간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닌다. 감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있는 공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 작은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감정이 안정되면 인생의 방향은 다시 위로 향한다.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가장 많이 본 인간 유형은 두 가지였다. 문제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처음부터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부담으로 여기고, 부자는 문제를 정리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한다. 감정이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리하지 않은 방처럼 정리하지 않은 문제를 구석에 밀어넣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분명히 확인했다. 문제를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 삶의 통제권을 잃는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방처럼 반드시 다시 나타나고 더 커지고 더 복잡해져 돌아온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작고 단순했던 문제가 방치되면 조직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커진다. 인재 갈등 하나를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금이 간다. 재무의 작은 누락을 방치하면 회사는 부도가 난다. 고객 불만을 가볍게 넘기면 브랜드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진다. 이 모든 파국은 처음엔 정리하면 될 사소한 문제로 시작됐다. 나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는 가난을 만든다. 문제를 정리하는 태도는
불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은 힘들어서 해결 못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은 미래를 잃는다. 반면 부자는 문제가 생기면 침착하게 구조를 본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파악하고 회피가 아니라 해결을 선택하며 미루는 대신 정리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리하는 순간 삶에 다시 질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문제를 마주했다. 자금 부족, 인력 문제, 유통망 부재, 기술 부족, 심지어 시장 자체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쌓아두는 방식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그날 발생한 문제는 그날 정리했고 그 주에 발생한 일은 반드시 그 주 안에 해결했다. 이 작은 원칙 한 가지가 회사를 살렸고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경영의 기초다.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은 삶을 통제한다.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은 삶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끌려다니는 삶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숨지 말고 책상 위에 올려놓아라. 정리는 문제를 작게 만들고 해결은 문제를 사라지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사람만이 안정적인 감정, 분명한 사고, 장기적인 성장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비극으로 보고 부자는 문제를 정리 항목으로 본다. 이 관점의 차이가 부와 가난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만 골라 오늘 정리해야 한다.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문제는 직면하면 작아지고 방치하면 커진다. 그리고 삶은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 편에 선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1분이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완수한다. 그 1분은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책상 위 한 곳을 정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리듬을 완전히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침에 스스로 선택한 첫 승리는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단 1분의 태도 차이가 능력보다 더 큰 미래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아침을 감정으로 시작한다. 피곤함, 짜증, 걱정, 불안,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자극에 노출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그들의 하루를 대신 설계한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사람은 하루 내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의식 행위로 시작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의 1분을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채운다. 그 작은 행동이 오늘 하루는 내가 주도한다는 내적 신호가 된다. 그 신호가 감정을 안정시키고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가 분명해지며 사고가 분명해지면 행동이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루 전체를 이끈다. 결국 아침의 1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주도하는 첫 번째 기억인 셈이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처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아침을 무기력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이부자리 하나는 반드시 정리한다. 이 행위는 나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작지만 강력한 자기 확신을 만든다. 그 확신은 하루 동안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배분할 수 있게 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침에 1분을 잃으면 하루를 잃고 하루를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성공의 차이는 결코 큰일이 아니었다.
늘 작은 일에 대한 태도에서 갈렸다. 특히 아침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곡선을 바꿨다. 아침을 정리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자기 시간을 지배할 줄 알고 자기 목표를 잃지 않는다. 반면 아침을 혼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우선순위를 잃고 그 하루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부자는 아침을 쌓아 인생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아침을 흘려보내 인생을 잃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침에 반드시 작은 정리를 했다. 책상 위에 어제 작업하던 자료를 규칙에 따라 정리하고 다음날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적고 책상 한 곳을 깨끗하게 비웠다. 그 1분이 회사를 살리고 그 1분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탱했다. 성공은 의지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승리로 쌓이는 것이다. 아침의 1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깊은 무의식을 재편한다. 나는 오늘 반드시 전진한다. 이 신호가 하루를 움직이고 그 하루가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삶을 바로잡고 싶은가? 그렇다면 큰 결심을 하기 전에 내일 아침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첫 번째 승리가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큰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보았다. 큰 성공은 큰 의지에서 오지 않는다. 큰 성공은 작은 성취의 지속성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려 한다. 일주일 만에 루틴을 정복하고 한 달 만에 체력을 만들고 공부 몇 날 해서 성과를 얻으려 한다.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구조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작은 성취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완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반드시 실행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에게 해낼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하루를 지배하며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것만 해서는 아무 일도 바뀌지 않잖아?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하겠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늘 작은 일이다. 정리된 책상, 정돈된 방, 아침에 이부자리, 이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의 집중력과 감정 건강을 바꾸고 결국 선택의 질을 바꾼다. 선택의 질이 바뀌면 성장의 속도가 바뀌고 성장의 속도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작은 성취 없이 큰 성취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의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작은 일을 완벽히 하라. 그 습관이 회사를 지킨다. 성공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누적이다. 그 누적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든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다. 정리는 소비 관리는 재산 관리, 재산 관리는 인생 전반의 흐름 관리로 이어진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무 흐름을 관찰하며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어지러운 공간은 반드시 어지러운 소비를 부른다. 서랍을 정리하면 필요 없는 물건이 끊임없이 나온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 감정적으로 사놓고 방치한 물건들, 이는 모두 충동적 소비의 흔적이다. 가난한 사람의 방이 어지러운 이유는 공간이 작은 것이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으니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쌓이니 집은 혼란해지고 혼란이 쌓이면 감정이 흐트러진다. 반면 부자들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쓰임새가 있는 것은 정해진 자리에 둔다. 공간의 기준이 있으니 소비에도 기준이 생기고 소비의 기준이 있으니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구조의 시작이 바로 정리다. 정리는 소비를 명확하게 하고 소비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이 투명해진다. 투명한 돈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정리하는 사람은 자산을 쌓을 수 있고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 정리는 부의 첫 번째 방어막이다. 부자들은 정리를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정리를 시스템 구축으로 본다. 나는 경영을 하며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시스템이 있는 조직은 흔들리지 않고 시스템이 없는 조직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개인의 삶도 똑같다.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무엇을 버릴지 기준이 있다. 무엇을 남길지 이유가 있다. 무엇을 어디에 둘지 규칙이 있다. 무엇이 필요 없는지 판단이 빠르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순서가 명확하다. 이런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겨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늘 문제에 끌려다니고 감정이 휘둘리고 선택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정리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시스템이 있는 삶은 강하다. 시스템이 없는 삶은 약하다.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지면 행동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다. 행동이 바뀌어야 목표가 보인다. 어지러운 방에서 명확한 목표를 잡는 사람은 없다. 책상이 혼란스러운데 마음이 명료할 수 없다. 공간의 흐름이 엉켜 있는데 미래의 방향이 선명할 수 없다. 정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비로소 목표가 보인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을 정리하면 너의 머릿속도 정리된다. 목표를 잃은 사람에게 새 목표를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공간을 정리하게 하면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사고가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목표가 다시 세워진다. 정리된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 판단 능력이 성공의 핵심이다. 내가 살아오며 얻은 수많은 깨달음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리는 이것이다. 자신의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정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정리는 태도이고 태도는 인생의 뼈대를 만든다. 공간을 정리하면 감정이 안정된다.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가 명확해진다. 사고가 명확해지면 선택의 질이 높아진다. 선택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 삶의 흐름이 달라지면 부가 따라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며 배운 진실이다. 부자는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질서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큰 변화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있는 공간부터 바로잡아라. 그 작은 정리가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당신의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늘 당신의 주변에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다. 정리정돈, 질서, 자기 통제. 삶을 다스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눈앞의 공간부터 다스려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